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학 기초 26장 할 차례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상대성 이론 하면 일단 겁이 나죠. 사실은 겁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상대성 이론이 상당히 수학이에요.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이제 수학적인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상대성 이론도 굉장히 수학적인 그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 물리에서 다룰 수 있는 상대성 이론은 그렇게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과정에서는 더더욱 그냥 그 결과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하는 정도,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어쨌건 상대성 이론이 뭐다 하는 건 알아야 되고, 상대성 이론에 입각해서 어떤 물리 현상을 우리가 관찰하고자 할 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관념을 좀 버려야 돼요. 전적으로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상대성 이론이다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 전에 이제 사실 갈릴레이도 상대적인 운동, 상대적인 그 관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의 상대론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상대성 이론이 되는데, 일단은 그 어떤 물리적인 사건, 물리량을 측정하거나 기술하려면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기준틀 또는 좌표계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죠.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점을 정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기준, 누가 관찰하는 거냐, A가 관찰하냐 또는 끼고 있는 B가 관찰하냐, 아니면 둘 다 정지했어도 여기 정지해 있는 A가 관찰하냐 아니면 이만큼 떨어져 있는 B가 관찰하냐 하는 것들. 그래서 좌표계의 원점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럴 때 이 어떤 좌표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물리 현상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거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좌표계를 선택해도 상관없이 똑같은 물리 현상을 기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갈릴레이는 그 관성 기준틀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러면 적어도 뉴턴의 역학 법칙, 그죠? F=ma에 대응하는 운동 법칙들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역학 법칙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같은 형태로 적용이 된다. 법칙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학 법칙이 같이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는 기준틀을 관성 기준틀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관성 기준틀은 A가 관성 기준틀이고 B도 관성 기준틀이다. 그러면 A가 관찰한 물리 현상과 B가 관찰한 물리 현상이 동등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 기준틀, 관성계 또는 관성틀 해주면은 바로 요 상대성 원리에 입각을 해서 뉴턴의 법칙들이 성립하는 기준틀을 관성 기준틀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뉴턴의 법칙들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더 쉽게 볼 수 있는 관성 기준틀은 정지해 있거나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기준틀이 관성 기준틀이다, 관성계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지 또는 등속도일 때.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관성 기준틀이고, 관성 기준틀의 정의가 뉴턴 법칙이 성립하는 것. 그렇게 일단 고전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갑시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기준틀에서 동일한 그 입자의 운동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 그 얘가 연지기로 던져진 공의 운동을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는 이제 이 트럭에서 달리는 트럭에 타고 있는 사람이 공을 던진다. 이때 트럭이 등속도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관찰자는 지금 등속도로 움직이면서 공의 운동을 관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험상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공을 던지면 공을 잡고 있을 때는, 던지기 전에 공을 잡고 있을 때는 트럭이랑 이 사람이랑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공을 던지면 그 수직 방향의 속도를 추가해 주죠. 근데 이때 이 트럭이 움직인 거리하고 공이 수평으로 가는 거리하고는 똑같죠. 그 가운데 공이 수직으로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이 트럭 위에 탄 사람은 공은 그냥 연지기로 던졌다가 떨어지는 물체와 같은 형태의 운동을 한다. 그죠? 그래서 수평 방향의 속도는 없고 수직 방향으로 이와 같은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되는 그런 운동을 할 거다. 그래서 중력 법칙에 의해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가 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죠. 자, 근데 이 공을 그 지면에 정지한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느냐? 예, 정지한 사람이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트럭에 탄 사람이 공을 잡고 있으면 그러면 트럭이랑 같은 수평 방향의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 트럭에 탄 사람이 공을 위로 던졌다. 그럼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이 생긴 거고, 이때 이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과 이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 요 둘의 관계에 의해서 정지한 사람이 볼 때는 공이 수평으로도 움직이고 수직으로도 움직이게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관찰한 결과를 보면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럭이 이만큼 이동하면은 수평으로 운동이 같으니까 다시 이 사람의 트럭에 탄 사람의 손에 공이 도착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트럭에 탄 사람은 자기 손에서 출발해서 자기 손에 떨어졌으니까 아까 그림처럼 연직 투상이 되는데,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는 트럭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해야 이 사람의 손에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물체 운동을 한다는 건데, 우리가 포물체 운동에 대해서도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를 갖는다, 초속도가 다를 뿐이다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면에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도 이 공의 운동을 역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중력에 의해서 이 공은 중력을 받는 거고, 중력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의 일정한 등가속도를 갖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관찰자, 그러니까 두 기준틀인데, 두 기준틀은 그 관찰자에 따라서 속도는 다르게 관찰이 돼요. 이 공의 속도가 여기서는 수평 방향 속도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수평 방향은 없는 거고, 그래서 속도는 다르게 관찰되지만 근데 가속도가 동일하게 관찰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같다 그러면 F 이퀄 MA에 입각해서 A가 같으니까 F도 같은 R자임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동일한 어떤 그 형태의 R자임이 작용해야 되니까 역학 법칙 자체가 동일하게 성립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정지한 이 사람과 트럭에 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같은 관성 기준틀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른 점도 있어요. 속도는 분명히 다르게 측정이 돼요. 그럴 때 그러면 트럭에 탄 사람이 맞느냐, 정지한 사람이 맞느냐, 누가 맞느냐, 누가 더 정확한 측정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결론은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에 탄 사람도 맞는 물리법칙이고 정지한 사람도 맞는 물리법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관성 기준틀이라면은 우선적인 기준틀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 상대적으로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상대론이라는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준틀이 절대 기준틀이 있어가지고 누가 보는 것만 맞고 나머지는 그 누가 보는 절대적인 기준틀에 대응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A가 보는, 트럭에 탄 사람이 보는 물리현상, 그 기준틀이나 정지한 사람의 기준틀이나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우리가 물리현상을 기술할 때 편한 대로 기준틀을 선택할 수 있다. 단 그것이 관성 기준틀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관성 기준틀은 가속하지 않아야 되죠.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는 그런 기준틀을 선택하면 다 맞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기준 갈릴레이의 고전적인 상대론이 이제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빛의 속력이에요. 빛의 성질. 그래서 빛의 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아인슈타인 이전에, 그러니까 맥스웰 이전에는 빛이 뉴턴은 입자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그 호이겐스는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호이겐스의 빛의 파동설은 매질이 필요한 역학적인 파동이랑 동등한 성질로 본 거예요. 그래서 빛의 경우도 온 우주 공간을 다 퍼져 나가니까 빛의 경우도 매질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직접 관찰은 안 되지만 매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상의 매질로서 에테르라는 것을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발광성 에테르를 생각한 건데, 그러니까 빛이 전자기파인데 이 빛이 어쨌건 매질이 필요한 파동으로서 그 필요한 가상의 매질을 에테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에테르에 대해서만 전자기파의 속력이 C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맥스웰이 계산을 해봤더니 빛의 속력 C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8제곱 그 값으로. 근데 이제 그 속력은 에테르에 대한 속력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역학적인 파동은 항상 파동의 속력이 매질의 상대적인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매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소리의 속도도 공기를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전자기파의 속력이 에테르를 기준으로 했을 때 C다. 그렇게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적어도 빛의 속력을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면 에테르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에테르에서 정지해 있는 그 특별한 기준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때 그것을 절대 기준틀을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대 기준틀에 대해서만 빛에 관련된 전자기파니까 전기적인 현상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한 물리 현상들이 물리 법칙들이 성립이 되고, 나머지 기준틀은, 그러니까 절대 기준틀인 에테르에 대해서 움직이는 어떤 임의의 기준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자기학 법칙들이 수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단 절대 기준틀의 존재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어떻게 수정할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좋다. 에테르에 대해서 전자기파의 속력이 C라고 하면 분명히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그럼 에테르가 온 우주 공간에 정지 상태에 있다면 에테르에 대해서 지구가 V의 속력으로 부니까 우리가 그것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구에서는 지구의 속력과 반대 방향으로 에테르가 움직일 거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에 공기가 퍼져 있어 가지고 바람이 불 때 공기를 인식하듯이, 그죠? 바람이 부네 안 부네 알 수 있죠? 그와 같이 에테르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에테르의 바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기 같은 경우는 내가 걸을 때는 바람이 안 불어도 내가 뛰면은 상대 운동에서 공기 입자가 부딪히니까 바람을 느끼죠. 그런 식으로 지구가 움직이는데 지구에 대해서 에테르의 상대 운동에서 바람이 느껴지면 좋겠는데, 에테르의 이건 가상적인 거기 때문에 에테르의 정체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에테르의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분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가정하고 이 가정 하에 지구에 대한 빛의 속력을 우리가 측정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실험을 접근을 한 겁니다.